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사흘째 인사청문회 참석하고 계시는데 힘드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기자 시절에 저나 후보자님이나 취재나 뉴스를 진행할 때 지켜보던 인사청문회가 많이 있었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제가 취재할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또 들어야 되고 네, 대답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것 네,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뉴스를 진행할 때에도 기사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기사를 수용하고 듣고 뉴스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고 뉴스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KBS 사장이 되겠다는 분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제대로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흘째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기자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명, 시대 소명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기자가 되려고 결정했을 때? 네네, 아마 이 존경하는 이 의원님과 비슷한 각오로 기자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겠다,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박 후보자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 후보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언론인의 길을 과연 제대로 걸어왔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권력 앞에 진실을 외면하고 편파적인 앵커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언론의 사명을 잊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의원님도 기자와 앵커를 하셨기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겉에서 보면 앵커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방송이 끝나고 나가고 저희가 기사가 나가면 온갖 이 비난과 비평 고스란히 기자와 앵커에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 진영 논리 속에서 더 그런 현상은 심해진 것 같고요. 그것 또한 직업인으로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서 저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박 후보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박민 KBS와 철저하게 기획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사후에 녹화 이후에 편집해서 방송한 것이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앵커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그 책임자로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의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 녹화 대담으로 결정하고 이걸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박민 KBS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정말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하고 쉴드 쳐주는데 급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장범 후보자가 KBS 앵커가 되고 나서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 4가지를 꼽아서 앵커 브리핑, 앵커 리포트를 하셨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네. 회사 경영진이 국민께 드리는 일종의 신문으로 말하면 사고의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내용을 9시 뉴스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장범 후보자가 직접 그 기사를 작성한 건 아니었죠?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 4개의 사과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이템 선정과 기사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통상 이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의 사과문이 나올 네. 때는 경영진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사를 쓸 때는 보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가 기사를 썼고 누가 데스킹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당시에 앵커 브리핑의 경우에 누가 작성했는지도 불투명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그날 뉴스 구에 잡힌 그 경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녁 편집회의 때 갑자기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제작 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 통상의 뉴스 리포트가 아니라 KBS의 입장을 시청자께 알려드리는 일종의 사고의 형태였기 네. 때문에 통상적인 제작 절차와는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작성했던 4개의 기사의 기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반론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무참하게 본인들이 기사 작성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후에 뭐 정정을 하거나 사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4가지 그 기사 중에서 3건에 대해서는 KBS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했던 사안들 아니었습니까? 네, 뭐 그 다음 날 사과한 것도 있었고요. 네네. 좀 지나서 사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기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보세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요. 회사 경영진이 판단해서 대국민 약속의 형태로 전달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편파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데스킹하거나 평가할 때? 네, 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서로 다르듯이 편파적이라고 느끼는 것도 서로 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KBS를 보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KBS가 현재 편파적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용산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용산을 공격하거나 용산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나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박정은 의원 질의하십시오.